예, 안녕하십니까. 예당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.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, 이제 그 조선일보에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윤 대통령이 오늘 그 한 내용에 보니까 이 머리 숙여서 이제 사과하는 장면이 보이잖아, 그죠? 보이고, 윤석열 대통령은 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린 거 제 불찰이고 부득이 소치다, 이렇게 사과했고요. 분 김건희 여사로부터 사전에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게 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좀 제대로 하시오,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머리 숙여서 이제 사과를 했다, 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이 문제 가지고 평가는 다르겠죠. 여당은 사과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것이고, 야당은 그게 무슨 사과냐,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을 가는데, 뭐 여기 신문에 보면은 이제 아내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,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 이제 5년 임기 동안에 이제 거의 이제 2년 반, 이제 반을 이제 돌았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.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한 건 아니겠죠 하고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느냐, 이런 질문에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도 모두 알지 못한다,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자신이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하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르겠다. 그러나 좌우간 부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사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,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 서두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아닌 것을 갖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고, 모략이다, 그런 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께 이제 이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했다 그러네요.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자기 이번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사법이 아닌 정치 선동이기 때문에 이건 타인에게 인권 유린이다,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아마 밝힌 것 같습니다. 물론 자기 아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득이 소치가 있지만 그 부분에서 특검할 그런 내용은 아니다,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. 또 그러고 명태균 씨하고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당신 시절에 고3처럼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이고 공천 개입한 적은 없다,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. 물론 이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또 듣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.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공천 개입은 한 일이 없다. 그리고 인사 쇄신을 위해서 인재를 이제 검토하고 물색 중에 있다. 시기는 좀 유연하게 하겠다, 이렇게 말했어요.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간 관계없이 하겠다, 이런 뭐 이 얘기를 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그래 보니 이제 김건희 여사는 여기 나오네요.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11월 해외 순방에 동의 안 한다,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야당에서는 또 보느냐 하면은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맹비난했다는 거예요. 이재명 국민이 동의할 내용이 아니다. 뭐 야당은 당연히 그러겠죠. 사실은요. 뭐 기자회견 잘 했다 하겠어요? 그만하면 됐다 하겠어요? 야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 별 효과 없다,
국민들이 흔쾌히 동의 안 한다. 얘기할 것입니다.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12월 달에 이제 아마 1심 그 판결이 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대로 대표를 또 이제 에워싸야 되니까 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건 다 발전을 했는데 이 정치만은 상당히 후진이라고 소리를 듣잖아, 그죠? 미국도 이번에 그 대선을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해리스에게 상당한 격차로 이겼지 않습니까? 그 예상대로 이겼어요. 거기도 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이념으로 그 남남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? 미국도 보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자유는 좋은데 이래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게 참 심히도 이제 걱정이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, 주식 시장이 뭐 미국의 주식은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그러죠. 또 그러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오늘 많이 내려갔습니다. 또 그러고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지 않겠나. 지금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. 트럼프는 이제 자국주의입니다. 미국의 자국주의가 원칙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이란하고 이제 이라크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하고 이제 전쟁에서 종식시키겠다.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종식시키겠다. 뭐 어떤 그런 비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.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지요.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.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미국의 이제 천주교 계통이나 미국의 개신교 계통에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자국 나라의 어떤 변화, 그리고 세계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이 됩니다. 예, 오늘 오후에 이제 예장 통합 뉴스에서 일반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